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조는 사업의 시작입니다. 판매부터가 진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조건 실제 판매가 될 것에 맞춰서 제조와 사업 자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위탁 사입을 하시다가 브랜드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업종 혹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브랜드 사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꼭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브랜드 런칭을 하기 위해서 제조에 대해서 알아볼 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최소 제조 수량, MOQ와 견적이죠. 견적은 보통 총 제조 비용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개당 견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조하는 데에는 위탁이나 사입과 같은 소자본으로 사업 자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줄이시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 사업 자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판매할 것을 고려해서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여러 제조업체가 정말 많지만 보통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MOQ 100개부터 가능하다거나 화장품의 경우 MOQ 1000개 이하도 가능하다라는 광고 등을 접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수량이 적어지면 개발 비용은 따라서 적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당 견적과 이 수량으로 제조를 했을 때 제품력이 과연 시장 경쟁력이 있느냐입니다. 개당 견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MOQ 3000개의 제품이 개당 3000원에 제조가 가능하다면 총 비용이 900만 원이 드는 거죠. 제조 비용만요. 그런데 이 제품이 MOQ 500개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개당 견적이 6분의 1 가격인 개당 500원에 가능하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개당 견적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판매가 기준으로 제조원가 비율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 객단가와 마케팅 예산을 책정해서 마진을 정하셔야 하는데 저렇게 MOQ가 낮아지게 되면 개당 제조 견적이 훨씬 더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제조를 할 때에는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수량이 많든 적든 생산 라인의 제조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 되고 임가공을 하기 위해 인력 배치, 포장 준비 등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수량이 적어지는 건 단순히 원료와 부자재가 적게 들어가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대표님에게 마진도 적어질 뿐더러 마케팅 예산을 책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쟁 구도에서는 객단가 대비 최소 30%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생각하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MOQ 200개로 미스트를 제조하셨는데 거의 개당 견적이 10,000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조를 하셨어요. 실제 판매가는 20,000원 정도인데 제조 원가만 거의 50% 가까이 되신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MOQ 400개가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면서 따로 금액을 책정하는 거죠. 어차피 이 금액은 처음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재발주 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진행을 하도록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제조사가 나쁜 제조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고정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MOQ와 총 비용만 고려하실 게 아니라 개당 견적이 내가 마케팅 광고를 집행한 후에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마진이 확보가 되는지를 무조건 최우선 순위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MOQ가 낮아지면 제조할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로워져요.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성분이나 기능성 성분도 제조사가 정해놓은 조건에서만 움직일 확률이 크고요. 사용할 수 있는 부자재의 종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나 단상자의 재질이나 인쇄 옵션 등이 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 수량에는 부자재를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맞춘다고 해도 기존에 이미 생산된 공용기를 기준으로 생산이 될 거고요. 그렇게 수량과 금액 여러 옵션에 맞추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원하는 퀄리티의 제품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 판매를 위한 상세 페이지나 광고 콘텐츠 등에서도 그게 나타나게 돼요. 적극적으로 제품의 장점과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콘텐츠에도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에도 연관이 있겠죠. 1차 생산을 끝으로 그 브랜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제조는 사업의 시작입니다. 판매부터가 진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조건 실제 판매가 될 것에 맞춰서 제조와 사업 자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조사나 부자재 등 혹은 공급처에 이러한 단순히 MOQ나 견적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처음인데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댓글과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문의를 받는 업체에서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고객사가 많고 큰 업체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 쉽지 않고 이미 거래 중인 업체가 많으니까요. 비용도 당연히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규모 업체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 발주가 나올 업체 및 예비 대표님들에게 더 영업을 집중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신 후에 업체 컨택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저에게 컨설팅 받고 문의하신 대표님들께서 제조사마다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하고 뭐가 비싼 건지 싼 건지 혹은 이 옵션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다. 일이 앞으로 진행이 되질 않는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대부분의 제조사나 업체들이 포괄적인 질문을 받으면 본인들도 보수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뭐 자세한 견적은 정확하게 모든 사항이 정해져야만 알 수 있다든지 혹은 MOQ는 무조건 3,000개 이상 가능하고 대략적인 견적은 몇천 원대인데 원료나 부자재 사양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조사해 보시고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신 후에 문의를 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게 초반에 준비할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초반이든 중후반이든 무조건 그건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실제 제품 개발 일정이 훨씬 더 앞당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고 충분히 타겟 제품 및 브랜드를 정하신 후에 개발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링커였습니다.